안정된 가족을 만드는 가장 기본적인 요소는 사랑입니다. 대가를 요구하는 조건적인 관계는 가족뿐만 아니라 거의 모든 집단에서 찾을 수 있는데, 구성원들에게 수많은 두려움과 의존성을 키우며 진실한 자아와 다양한 욕구를 숨겨야 하는 상황으로 이끕니다. 반면에 안정된 관계의 경우 사랑에 조건이 없습니다. 관계가 조건적이냐 아니냐는 결코 사소한 문제가 아닙니다. 부모든 기업 경영자든 국가 지도자든 이 문제를 먼저 풀지 않으면 결코 화합할 수 없고 발전하지 못합니다. 조건 없는 사랑이 아닌 다른 형태의 관계를 맺는다면 그 구성원들은 진솔하게 자신을 표현하지 못하며 결국 온갖 병리적 현상이 나타나게 됩니다. 조건적 관계를 맺는 가족에서 자란 사람들을 유심히 보면 행동이 불안하고 부자연스럽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자신이 받아들여지기 위해 지켜야 할 조건을 충족시키지 못할까봐 겁내고 두려워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조건에 응함으로써 얻는 사랑은 사실 사랑이 아닙니다. 사랑이란 아이든 어른이든 한 인간으로서 상대방의 존재를 있는 그대로 인정하는 것입니다. 어떤 행동이나 특성에 대한 감정은 사랑이 아닙니다. 물론 가족 유형에 따라 어떤 증세나 징후가 나타나는지 똑 부러지게 구분되진 않습니다. 확률의 문제입니다. 조건적 가족에서 자란 사람이 정신분열 증세를 보이기도 하고, 극단적 방어 행동을 하는 가족에서 자란 사람이 강박적, 충동적 행동을 보이며 극도의 긴장과 우울 증세를 보이기도 합니다. 가족 개개인의 주체적 존재를 조건 없이 인정하며 단란하고 행복하게 살아가는 건강한 관계 유형은 바로 공감 관계입니다. 공감 관계에서는 상대방을 특정한 행동이나 업적 때문에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있는 그대로의 모습을 사랑합니다. 공감 관계를 맺는 가족은 독립적인 자아를 칭찬하고 그것을 드러낼 수 있도록 허용하고 지지하고 뒷받침해 줍니다. 공감관계를 형성하는 부모는 자기 자신을 소중히 여길 뿐만 아니라 자신의 한계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 정서를 바탕으로 부부관계와 가족관계를 맺기 때문에 자기 생각을 배우자나 아이들에게 강요하지 않으며 상대방의 욕구에도 세심하게 반응합니다. 상대방의 생각, 감정, 관심, 취미, 영적 믿음, 삶의 철학, 친구관계, 하는 일 등에 대해 관심을 보이고 알고 싶어 합니다. 그런 태도는 모두 상대방을 진심으로 사랑하는 마음에서 나옵니다. 아이가 참여하는 공연이나 운동 경기를 보러 와달라고 해도 바쁘단 핑계로 가지 않는 부모가 얼마나 많습니까? 혼자서도 잘하는 아이에게 시킨 대로 하지 않는다고 윽박지르고 강압하는 부모가 얼마나 많습니까? 배우자나 아이들이 자신의 기대를 채워주지 못한다는 핑계로 그들의 바람을 저버리는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상담하며 토로합니다. 하찮은 일 하나하나까지 자기가 시키는 대로 하지 않는다고 부모가 얼마나 면박을 주고 모멸감을 주었는지, 수많은 의문과 의심을 억누른 채 부모의 요구에 얼마나 굴복해 왔었는지를. 심지어 아이가 어른이 되었는데도 여전히 자기 방식을 고집하는, 그리고 강요하는 부모가 많습니다. 그런 관계는 대가를 요구하는 조건적 관계일 뿐만 아니라
강압하고 짓밟는 관계입니다. 서로 공감하는 가족에서는 사랑에 조건을 달지 않습니다. 어떤 상황에서든 서로 사랑합니다. 책임의 문제보다 관계의 문제가 늘 앞섭니다. 하지만 공감 관계를 맺는 가족이라고 해서 무책임한 행동까지 모두 받아준다는 뜻은 아닙니다. 상대방의 잘못된 행동에 단호하고 완고하게 맞선다 하더라도 사랑하는 관계의 틀을 깨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자기 뜻을 굽히지 않고 상대방을 엄격하게 대한다고 사랑하지 않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비난, 질책, 비웃음, 꾸중과 같은 방법으로 상대방을 공격하거나 관계를 부정하지 않습니다. 자신의 책임을 소홀히 하지 않으면서 상대방의 존재와 인격을 온전히 감싸주어 여전히 사랑받는다는 느낌을 잃지 않게 합니다. 공감 관계의 핵심은 관계입니다. 무책임한 행동을 했다고 관계를 부정해서는 안 됩니다. 공감 관계를 맺는 가족에서 자란 아이들은 아주 명랑하고 활기찹니다. 그런 가족에서는 실수나 실패를 더 높은 지혜를 배울 수 있는 기회로 삼습니다. 누가 실수를 저질러도 꾸중하거나 질책하지 않고 더 배우고 노력할 수 있도록 격려합니다. 격려할 때도 남과 비교하며 경쟁해서 이기라고 하지 않고 지금의 자신을 기준으로 좀 더 나아지라고 말합니다. 또한 노력 그 자체를 성취로 보기 때문에 특정한 결과나 업적을 강조하지 않습니다. 서로 공감하는 가족은 자기 자신에 대한 믿음이 튼튼해 매우 안정이 되어 있습니다. 더 높은 차원의 노력을 하거나 더 큰 임무를 수행해 갈 수 있도록 서로 피드백을 주고받습니다. 그런 소통은 늘 상대방에 대한 사랑과 존중을 바탕으로 이루어지기에 상대방의 고유한 가치를 해치거나 침해하지 않습니다. 또한 배움에 대한 호기심이나 열정이 늘 충만해 있기 때문에 아이들은 학교에서도 선생님의 사랑을 듬뿍 받습니다. 수업 시간엔 귀 기울여 듣고 열심히 공부할 뿐만 아니라 질문하기를 주저하지 않으며 자신이 이해하지 못하는 것을 모른다고 솔직히 인정합니다. 물론 현실에선 그런 아이들을 쉽게 볼 수 없습니다. 조건 없이 사랑하는 집에서 자란 아이는 어떤 상황이 닥쳐도 안정을 잃지 않습니다. 아무리 권위적인 태도를 취하며 방어 행동을 하는 조건적 관계를 맺는 선생님이 담임을 맡아도 아이의 안정감은 크게 훼손되지 않습니다. 학교나 군대에서 강압하는 부정적인 영향력이 아무리 세차게 몰아쳐도 공감하는 가족이 이들에게 안겨준 긍정적 영향력이 꺾이는 경우는 많지 않습니다. 조건 없는 사랑의 핵심은 사람과 행동을 분리하는 것입니다. 이는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는 사랑의 조건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조건 없는 사랑을 어려워하는 것도 이 때문입니다. 우린 대부분 조건적 관계의 토대 위에서 자랐기에 어찌 보면 당연한 결과입니다. 가정과 학교와 직장에 만연한 조건적 관계 풍토에 대항하는 건 사실 매우 위험합니다. 거부당할 위험이 크기 때문입니다. 조건적인 관계에 처해 있으면 당신이라는 사람은 당신의 행동에 의해 끊임없이 늪에서 허우적거리게 됩니다. 사람들은 모두 이렇게 소리치며 구해달라고 애원합니다. 내 행동이 나의 전부가 아니다. 내 행동에 대한 책임이 내게 있다 해도
내 행동의 일부분이나 그 결과만으로 나를 규정짓지 마라. 상대방을 게으르다, 못됐다, 멍청하다, 못생겼다, 이상하다고 딱지를 붙이는 행위는 그런 행동만 거부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을 완전히 거부하는 것입니다. 또한 상대방과 맺은 관계를 깨버릴 뿐만 아니라 상대방이 진정한 자아를 드러낼 수 있는 길을 차단해버립니다. 조건 없는 관계에서는 받아들일 수 없는 행동에 대해서 단호하게 이야기하고 필요한 조치를 엄중하게 취하더라도 상대방의 인격에 대한 존중과 사랑은 저버리지 않습니다. 조건 없는 사랑을 하는 가족에서는 아무리 바람잘 날이 없어도 개개인의 인격과 그들 사이의 관계는 늘 돈독하게 유지됩니다. 상대방이 책임을 회피하지 않도록 하면서도 상대방의 인격과 관계를 위협하는 행동을 취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특정한 행동이나 특성 때문에 아이를 사랑하는 것이 아닙니다. 아이만의 고유성, 숨쉬고 생각하고 느낀다는 사실만으로도 사랑하는 이유가 됩니다. 아이든 어른이든 행동의 굴레에서 벗어나게 하려면 그렇게 바라보아야 합니다. 가족은 모두 하나의 인간으로서 늘 사랑받을 자격이 있는 소중한 존재입니다. 어떤 행동을 해도 아무리 야비한 짓을 해도 상대방에 대한 긍정적이며 조건 없는 관심과는 별개로 생각해야 합니다. 조건적인 관계를 맺는 가족에서는 개인의 가치와 소중함을 행동으로 평가합니다. 그런데 우리의 행동은 모두 복잡한 세상을 배우고 이해하려고 하는 수단일 뿐입니다. 자연스럽고 자신감 넘치는 행동도 뒤틀린 방어적 행동도 모두 수단일 뿐입니다. 수단은 본질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당신의 행동은 한 인간으로서 당신의 가치에 조금도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자신의 행동이 자신의 가치와 중요성을 반영한다고 믿게 되면 모든 것이 부자연스러워집니다. 조금이라도 상처를 덜 받기 위해 의존적으로 행동하거나 덫에 걸린 동물처럼 불안과 두려움에 떨며 어색하게 행동합니다. 나를 찾아온 젊은이들 중에 스스로 가족에게 따돌림을 받는다고 느끼며 심각한 불안 증세를 보이는 이가 있었습니다. 그 이유는 단 하나였습니다. 자신의 가족은 모두 할아버지의 뜻에 따라 의사의 길을 택했는데 자기 혼자만 할아버지의 뜻을 거역했기 때문이었습니다. 자기 눈이나 남의 눈에 자신의 가치와 중요성이 가족이 모두 의사라는 사실에 있다고 믿는다면 사회적으로 비난을 받거나 지위를 상실하거나 실패가 닥쳤을 때 이들은 순식간에 무너지고 맙니다. 자신의 가치를 지위, 직업, 성공에서 찾는 사람이나 가족은 한낱 모래 위의 성에 불과합니다. 한번 파도가 밀려와 특권적 요인을 쓸어가 버리면 가족은 부끄러움과 절망의 나락에서 헤어나지 못합니다. 가족은 제각각 마음껏 즐겁게 행동할 수 있어야 합니다. 또 그런 행동에 좌절하기도 하고 경험을 토대로 지식과 지혜를 쌓아가야 합니다. 행동에 지배당하거나 얽매여서는 안 됩니다. 어떤 행동을 하든 어떤 말을 하든 어떤 생각을 하든 어떤 꿈을 꾸든 어떤 감정을 느끼든 인간으로서 지니는 가치와 소중함과는 무관합니다. 이 점을 결코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런 포용성이 없다면 가족은 존재할 가치가 없습니다. 잘못된 행동에 대해선 스스로 개선할 책임이 있지만 사람은 개선할 수 없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그 자체로 완벽하고 고유합니다.